오산교육재단 조기봉입니다. 오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산교육재단의 비전은 지역이 품는 교육, 100년을 여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학교 교육까지 지역이 품을 수 있나 뭐 이런 의심에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하는 그 세상의 풍토 가운데서 지역의 학교 교육까지도 품어야 지역의 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또 미래 교육까지 책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지역은 학생들을 시민으로 바라보고 학교는 학생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민으로 바라보는 지역은 거기에 대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학생들로만 바라보는 그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성원들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지역 교육을 잘할 수 있으려면은 그래도 지역에서 교육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말씀드릴 순서가요. 우선 오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산은 면적이 42.76km²니까 택시를 타면은 끝에서 끝까지 길게 가봐야 한 15분 정도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컴팩트한 그런 도시인데 이 속에 현재 초중고가 43개네요. 4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교육 예산을 좀 보시면요. 2021년에 전체 예산 가운데 4.6%가 교육 예산 전체 규모고요. 여기서 285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오산교육재단의 올해 전체 예산은 56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절반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고요. 나머지 사업비로 한 28억 6천 정도가 이제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그걸 가지고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산이 이제 시에서 거의 99% 출연하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산이 이제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2011년입니다. 그때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혁신교육 지구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경기도 전체 6개 지자체 중에서 오산이 포함됐거든요. 그 전에 오산의 현실은 모두가 다 기회만 있으면 교육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그런 도시였고요. 시민들이나 근무하는 사람들도 자존감이 아주 낮은 이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오늘날의 오산은 정주성이 84.2%로 향상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가 교육적인 요소라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대도시로 많이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 현재는 관내에 고교 졸업생 중에 80%가 관내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가는 애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특성화고를 진학하기 위해서 나가는 애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소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경기도에서는 소멸 가능성이 낮은 도시 1위고요. 전국에서는 이제 3위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가운데 이제 지역에 사는 교육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산교육재단은 2005년에 예양장학재단에서 출발해가지고
2011년에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만들 근거가 없어서 예양장학재단 안에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 오산교육재단의 이제 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오산교육재단이 약 이제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거는 재단에 이제 장학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그 오산교육재단 설립 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 지자체 출자 출연법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주로 재단이 하는 그 사업의 카테고리는 교육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교사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 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인력이 저까지 포함하면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단에서 독립적으로 선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이 분포를 보면 상임이사가 있고요. 밑에 이제 교육정책관님이 계시고요. 전체가 5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연지원팀, 미래교육팀, 진로진학, 마을교육 공동체팀, 교육지원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이걸 보면 대충 아마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건 참고로 하고 나중에 뒤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산교육재단이 구축하고 있는 협력체계인데요. 아까 순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핵심 중심이 아니고요.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랑 오산시의 평생교육과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학교를 연계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심볼들은 우리 하는 사업들에 대한 고유한 이런 그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조금 특이한 것은 오산은 화성하고 오산이 교육지원청이 같은 교육지원청이거든요.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인데 이 중에서 이제 오산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나와서 오산교육재단이 있는 건물, 우리 오산교육재단은 건물이 5층에 있는데 오산교육지원센터는 2층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이런 거리에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김태정 전문가님이 이제 중간 조직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인 그 배경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본 것은 필드에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에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의미는 아까 김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온다면 중간 지원 조직의 중간은 아마 지자체와 교육청, 시민의 중간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조직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구축된 시스템이 있는 것이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은 무엇을 지원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 통상적으로 지원의 대상을 마을이라 하면은 그 지원의 내용은 교육에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걸 좀 종합해보면 중간 지원 조직은 지자체와 교육청, 시민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마을교육과 관계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조직, 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교육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 마을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센터라는 말을 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간지원 조직과 센터는 사실 센터라는 것이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간 지원 조직이 마을 전체 교육에 대한 기획이나 네트워킹,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조직이라고 볼 때 프로그램 위주의 센터와는 기능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 위주의 센터를 어떤 모델로 할 것이 아니고 마을 전체 기획, 네트워킹, 전체 지원, 또 그 속에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 포함이 되는 이런 것들을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산교육재단은 어떤 조직의 역할과 프로그램 운영을 동시에 이제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중간 지원 조직에 그러면 구체적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중간 지원 조직의 궁극적인 역할은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지역 중심주의를 통해서 지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높여서 지역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는 지역 크리에이터를 양성해야 되고요. 또 마을을 살리는 교육이나 문화, 경제 등의 분야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지역의 고유한 브랜드를 창출하고 실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우리 오산교육재단은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독자적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교육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하고요.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 업무도 독자적으로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협업체계 구축인데요. 시청의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오산교육재단, 교육지원청 중에서도 오산교육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례회나 수시협의회를 통해서 자주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공동의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센터나 재단 같은 데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라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우리는 분야별로 기관별로 예산 책정을 나눠서 하고요. 독자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별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협업 체계를 구성할 때 저희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지자체와 재단이나 센터는 서로 많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별로 소통에 문제가 없는데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지원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이 협업체계 구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산은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산교육지원센터가 나와 있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에서는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구축을 하는데요. 마을 강사나 마을 크리에이터 양성에 대해서 재단에서 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적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온마을이 학교라는 캐치 플레이 아래 오산은 전역이 학습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사를 위해서는 혁신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산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했는데요. 이거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가 오산교육재단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산이라는 도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시민참여학교라든지 미리내일학교, 학부모 스터디,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 이런 것들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산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육재단의 중간 조직으로서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부터는 이제 크게 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몇 분 하시나죠? 혁신교육 파트와 지역 특화 사업과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는데요. 앞에 그 혁신교육 부분과 지역 특화 사업은 아마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건데요. 제가 그냥 한번 넘기겠습니다. 미리내일학교에 대한 얘기고요. 시민참여학교에 대한 얘기인데 시민참여학교는 오산 시내에 약 45개 정도의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 밖에 나와서 체험학습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얘기, 이것들이 다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고 정규 교육과정과 다 연계되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지역특색 그 사업에도 마을 강사 양성, 학부모 스터디는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5명이서 모이면은 강좌를 개설해주고 강사를 또 붙여주고 저희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1인 1 외국어 사업은 뭐냐면은 오산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원어민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양육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정규 시간 또는 그 방과후 시간에 외국어 교육 시키는데 지금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은 오산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1회가 1, 2회는 했고 올해 이제 3회를 하는데요. 올해 11월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열 예정입니다. 그때 많은 지역에서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산 바로알기 교원 연수는 뭐냐면요. 전입하는 교사들이나 또는 오산에 살면서도 원하는 교사들한테는 오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오산의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자원을 안내하고 또 혁신교육 지구의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연수인데 이것이 이제 이 학교가 마공과 연결이 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이고 아마 이런 것들은 전국 지자체에서 오산밖에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참석하던 쌤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가운데서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학교에 가장 많이 도움을 드린 것이 원격학습 지원단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할 때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파견되어서 마을 강사들이 그 역할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긴급 돌봄 지원단을 편성해서 또 긴급 돌봄을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시대에 지금 학습 격차 때문에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한글 해석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을 강사들이 나가서 한글 교육을 시켜주는 글놀이 말놀이 이런 프로그램들 지원해서 학교로부터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산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우리가 이름은 그 이전에 붙이지 않았지만 오산에 10년 동안 사실은 마을의 자원을 이용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산 마을교육 공동체를 지속성을 가지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
9월 28일 날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그 센터가 지금 오산교육재단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오산교육재단의 마을교육 공동체 팀이 지원센터를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그 공동체의 센터의 주된 임무는요, 보면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오산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분석, 평가 또는 프로그램 개발 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마을교육의 의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산마을 교육 공동체의 조직도를 보면요, 오산은 현재로 이제 9개 마을로 구축을 했는데요. 이 9개 마을은 중심이 중학교입니다. 오산에는 중학교가 9개가 있거든요. 그 9개가 또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9개 나누면은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중학교 위치를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모이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교육 자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교육 자치회의 대표들 두 분씩 모아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이때 이제 학생 대표들은 따로 이제 특별히 구성해서 같이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고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각 마을교육 자치회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마을교육의 의제라든지 논의사항들을 갖고 와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모인 안건들을 운영위원회 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 심의하고 여기서 심의된 안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다음 해에 의회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이 월별로 이제 정리한 것이고요. 예, 고산 교육 전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 드리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갔습니다. 사업은 자료를 좀 봐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